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양우철의 고변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양우철이 자신과 송사를 벌이던 김은길 부자를 모함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 내용 자체는 사건의 내용 자체는 허구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또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재미있는 상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양우철이 고변한 뒤에 양우철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서인 비기대총이라는 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스러운 기록. 대총은 이제 크게 모았다, 요약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이상전은 이제 이 책을 보내면서 양우철이 사사로이 기록한 소책자다, 작은 책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표현은 김은길이라고 이제 그 조작한 흉서의 내용과도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았고요. 당연히 이제 내용도 상당히 이제 반왕조적인, 조선왕조에 반대된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책의 취득 경위에 대해서 추국청에서 물으니까 양우철은 자기가 한 10살, 10여 세 때 능주에 있는 쌍봉사라는 절에서 글 공부를 했는데, 그때 늙은 승려가, 석진이라고 하는 늙은 승려가 있었다. 그 승려에게 자기는 받았다.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추국청에서는 그것도 이제 거짓말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양우철의 작품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내용 중에 양우철을 암시하는 구절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양우철 스스로 아마 조작한 거다, 그렇게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좀 길지만 내용이 이제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김씨 37명의 임금 뒤에 왕씨에게 망하고, 왕씨는 나라를 차지한 뒤 500년 있어서 이씨에게 망한다. 여기까지는 팩트죠.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이제 그 뒤가 재밌습니다. 이씨는 나라를 차지한 지 300여 년 뒤에 정씨에게 망하고, 바로 이제 이때쯤 되는 거죠. 정씨는 나라를 차지한 지 200여 년 뒤에 조씨에게 망한다. 그리고 조씨는 나라를 차지한 지 100여 년이 못 돼요. 위씨에게 망한다. 이때 나라가 넷으로 나뉘는데, 하나의 도읍은 계림이고, 경주죠. 하나의 도읍은 완산이며, 전주죠. 하나의 도읍은 송악이고, 바로 개성입니다. 하나의 도읍은 평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씨 조선 다음에 정씨, 조씨, 위씨까지 간 뒤에 나라가 이제 넷으로 쪼개진다는 의미입니다. 계림에서 왕노릇할 성씨는 박씨이고, 완산에서 왕노릇할 성씨는 탁씨이고, 송악에서 왕노릇할 성씨는 위씨이고, 평양에서 왕노릇할 성씨는 기씨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씨의 나라가 끝날 무렵 정씨성의 문인과 최씨성의 무인이 왕실에 충성하여 천하의 명석이 드러나는데, 공적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제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건 있었던 사실이죠. 정씨성의 문인은 정몽주를 얘기하는 것 같고, 최씨성의 무인은 최영 장군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제 팩트인데, 이제 그 뒤에 미래 얘기는 또 창작이죠. 이씨의 나라가 없어질 무렵 양씨성의 선비와 이씨성의 무관이 조선 왕조에서 공을 세워 그 위엄이 중국에까지 떨치니 충성스럽고 신중함이 널리 알려져서 몸과 명예가 끝까지 보존되었다. 이거 누가 봐도 양씨성의 선비, 양우철을 가리키는 거죠. 이씨성의 무관, 제주목사 이상전은 무관이었거든요. 두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셈이 뻔히 보이는 거죠. 흉서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공을 세운 뒤에 김은길 같은 애들을 또 모아면서 처형하고, 이제 자기 혼자 하긴 뭐하니까 이제 이상전하고 같이 해서 상을 받겠다. 그런 것들을 예언 비슷하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정씨의 나라가 망할 무렵에는 이름난 신하가 하나도 없었다. 그 이제 이씨 조선을 뒤에 정씨가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정씨 다음에 또 조씨라 그랬죠. 조씨의 나라가 사라질 때에는 절개를 지키려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고려 망할 때 이제 정몽주 최영이 있었고, 조선이 망할 뻔할 때 양우철 이상전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정씨 나라, 조씨 나라 망할 때는 그런 충신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넷으로 쪼개진다 그랬죠. 그 뒤에 그 네 나라 중에는 계림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 많았고, 완산이 그 다음이었고, 송악이 그 다음이었고, 평양이 가장 적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뭐, 아무 말, 대잔치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지나간 역사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렇게 예언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강부회하는 이러한 방식은 사실은 이전에 저희가 단편적으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참서나 참서를 인용한 그런 이제 모반 사건에서도 좀 익히 봤던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단편적이고 파편적이었다면 상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됐다는 점이 달라요. 하나의 아주 책자 형태로서. 그러면서 이제 정씨, 최씨 실제 역사를 이용하면서 은근히 이제 양씨, 이씨에서 양우철과 이상전을 끼워 넣는다든가, 또 이제 그동안 우리 간지로 표현하는 방식을 많이 봤잖아요. 뭐 오미낙당당 뭐 그런 것처럼 제주가 몽고에 항복한 뒤 성실한 관리에 공적을 많이 얻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제 관리가 제주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을병의 해에 다스린 사람이 가장 나았다. 그럼 을병이 어느 해인지 한번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사건 직전인 두 해가 바로 을병입니다. 1685년이 을축년이고 1686년이 병인년이에요. 직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신임 목사 이상전이 부임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우철은 목사 이상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와 공을 함께 나누려는 그러한 이제 뭐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양우철 자신도 은근히 드러냅니다. 이 해에 탐라를 본관으로 한 사람이 잠시 탐라에 귀양 온 뒤에 조선왕조에 충성을 다하고 중국에 공을 세워서 나라의 소중한 존재가 된 지 수십여 년이 되었다. 양씨는 뭐 제주가 본관이죠. 양우철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제주를 본관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귀양 온다는 얘기까지 해요. 그 자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삼성열에서 발견된 흉서 내용에서는 이제 본 스토리와 직접 연관은 안 돼서 생략했던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도 있어요. 삼성 흉서에도 양우철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데, 중조산 아래에 수성을 가진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이 나오는데, 당신은 이씨의 나라가 끝날 무렵으로 충성과 효도가 아주 효성이 널리 드러나고 중화와 오랑캐들이 전부 두려워서 복종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중조산이라는 산이 나오는데 바로 중조산은 양우철의 고향인 능주의 산입니다. 거기에 수성을 가진, 수성이 뭐냐면 물수자와 이제 성씨 할 때 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수와 관련된 성씨. 주로 이제 변이라든가 방이라든가 그런 이제 부수가 물수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제 오행상 또 물수에 해당하는 성씨들이 있죠. 양우철 할 때 양은 바로 이제 물수가 들어가 있죠. 바로 이제 수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태어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공을 세운다. 그런 내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기대충은 오늘날 그 전문이 남아있으면서 시기까지 확인되는 그러한 도참 비기로서는 17세기의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이제 정감록이라는 게 책자로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비기 참설은 이야기로서 전해지고 글로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시대에 계속 덧붙여지고 바뀌어지고 하면서 내용이 계속 바뀌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사건 때문에 중앙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이제 없애지 않고 남겼기 때문에 17세기에 지어진 책이라는 건 이제 분명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양우철의 자작인 가능성이 많지만, 근데 어쨌든 양우철도 뭔가 그동안에 있었던 참기와 참설과 그런 데서, 도참서 같은 데서 힌트를 얻어서 자기에 맞게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요. 이 당시 이미 이런 도참서들이 널리 유행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양우철의 진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적은 그 참의서는 사람들이 집에 많이 간직을 하고 있다. 저만 홀로 그런 게 아니다. 나라의 왕업을 누린 횟수가 오래됐다. 그 나라가 이제 어떤 성씨가 왕이 된 지가 오래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전해진다. 이는 길거리에서 어떤 그런 일의 중요성 같은 것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다. 만약에 이게 아주 불측한 죄가 된다면, 아주 대역부도의 죄가 된다면, 위로는 정승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뭐 선비나 일반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참의서를 눈으로 보았다거나 참의서의 내용을 서로 전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듣고 했던 것들을 어찌다 이루다 셀 수 있겠느냐. 이건 뭐냐? 결국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참의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변명이겠지만, 그만큼 참의서라는 책 자체도 많이 서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었고, 그 내용은 더욱더 많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된다든, 그 꼭 성씨가 꼭 정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라가 몇백 년이 갈 거고, 이제 그동안 몇백 년 됐으니까 지금쯤 망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흔히 한다라는 항변을, 양우철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실제 팩트와 그 의미는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되죠. 양우철의 고변 자체는 당연히 이제 무고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비기대총과 같은 이런 참의서가, 비기대총 자체는 양우철이가 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참의서가 유행하던 그 현실은 실제의 사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8세기에 정감록으로 아마 계승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로 비기대총은 그러한 중간 단계에서 실물로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 내용이 전해지는 거의 17세기 유일한 도참서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